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분 바로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진실투쟁의 리더입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 모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어제 법조 저기 중앙지법 출입기자 전체에게 다 줬고 아는 기자는 몇 명 통화도 했고 오늘 오전에는 안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회견 전문도 미리 다 줬습니다. 예, 근데 역시나 안 나타나는데 이제 이 태블릿 PC는 이 제도 언론사에서는 좌든 우든 관계없이 그냥 덮고 가자고 다 이렇게 암묵적 카르텔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자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데스크에서 지금 아마 그런 식으로 정한 것 같은데 아까 차 변호사님 말씀대로 덮고 가기에는 너무 많이 튀어나왔어요. 조작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안 되는 거를 지금 뻔히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덮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뭐 아는 사람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본인도 알고 검사도 알고 판사도 알아요. 이거 심각하다는 거는. 우리 재판 들어가 보면 아마 검사들 표정 보면 알 텐데 검사들이 제일 잘 알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다 점차로 다 진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기자회견문은 제가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최종 지금 이 책임자는 문재인입니다. 이제 문재인이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태블릿 조작 자체는 박근혜 정권 말기 때 벌어졌지만은 그 진행 과정에서 증거가 은폐되는 과정은 전부 다 문재인 책임이어서 이제 문재인에게 따져 물어야 될 상황입니다. 자, 문재인은 검찰의 태블릿 증거 조작 및 은멸, 범죄 행위 책임자라. 국민이 선택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무려 30년의 징역형을 구형하게 된 결정적 단서인 JTBC 태블릿 관련 검찰은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증거인멸 등 총체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단서들이 드러나고 있다. 2016년 10월 25일 당시 특수본의 송지한 수사관은 JTBC로부터 넘겨받은 태블릿을 포렌식한 뒤 그 증거물인 이미징 사본화 파일을 디지털 수사 통합 업무관리 시스템에 올리지 않았다. 이는 명백히 대검예규 제805 위반이다. 송지한 수사관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가 등록하지 말라 지시했다고 실토했다. 결국 피고인 측은 검찰이 빼돌린 이 태블릿 파일의 열람 등사를 요청했고 법원은 당시 공판검사 김민정의 동의를 얻어 지난 8월 26일 검찰에게 이를 허용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수사와 공판에 모두 관여하는 직관검사 홍성준, 신인 공판검사 장욱환이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듯 서로에게 미루며 무려 50여일간 시간만 끌었다. 피고인 측이 수차례 항의하자 결국 장욱환은 태블릿 이미징 파일에 담긴 5개 파티션 중 사용자 영역의 파티션 하나를 제외하고는 무려 4개의 시스템 영역의 파티션이 모두 사라지고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모든 포렌식 전문가들은 설사 파티션별로 나눠서 포렌식을 했더라도 한 폴더에 보관하는 게 상식인데 파티션 전체가 없던지 있으면 다 했어야지 증거 조작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영역 파티션 4개만 사라졌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48시간 내 처리 규정을 어긴 검찰이 무려 50여일간 시간을 끌며 4개 파티션을 삭제하여 핵심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3월 피고인 측은 태블릿 개통자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2012년 11월 27일 그간 밀린 태블릿 요금을 자신의 개인 카드로 한꺼번에 계산한 뒤 바로 2분 뒤에 공식적으로 대선 운동을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 후보 관련 홍보 자료를 다운받으며 태블릿을 사용한 증거를 밝혀낸 바 있다. 특히 특수본과 특검에서 김한수를 수사한 김용재, 강상묵, 김종우 등 현역 검사들이 김한수가 요금을 직접 납부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카드 내역서를 은폐하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까지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이미 태블릿 PC의 사용자는 최서원이 아닌 김한수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나아가 검찰이 직접 개입하여 주요 증거를 인멸, 조작한 희대의 검찰 공작 사건이라는 실체도 드러났다. 이에 더해 검찰은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태블릿 이미징 파일 자체를 인멸 및 은닉하는 데 이르렀다. 최근 문재인 정권 내부에선 검찰의 적폐를 밝혀내겠다며 추미애, 조국 등이 나서 검사들을 겁박, 난동을 부리고 있다. 문재인에게 묻는다. 일국의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해 실사용자 증거를 조작하고 포렌식 규정상 당연히 원본 파일과 백업 파일까지 보관해야 하는 증거를 50여일 동안 시간을 끌며 인멸한 이 사건보다 더한 검찰의 적폐가 또 있는가? 피고인 측은 태블릿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모든 정치, 시민사회 세력과 연대하여 법원을 통해 검찰을 압수수색,
온갖 증거 조작 및 인멸 행위 등을 밝혀나가겠다. 그리고 이는 탄핵 당시에 특수본 검찰을 넘어 문재인 정권까지 이어져온 검찰의 범죄 행위로서 총책임자이자 탄핵 사태 최대 수혜자인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직접 정치적,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0년 11월 5일 피고인 변희재, 변호사 차기한, 변호사 이동환, 센터장 김인성. 앞으로 나오셨어요. 예, 펜앤마이크 박순종 기자입니다. 사실 이 사건 계속해서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들이 아니면 변희재 고문께서 어떤 경위로 해서 이 재판에 대해서 1심에서 이제 징역 2년 이렇게 선고를 받으셨고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끌어왔는지에 대해서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태블릿 PC와 이 박근혜 및 최서원 씨 재판과의 관계, 그리고 현재 지금 변희재 고문님께서 진행 중이신 항소심과에서 있어서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간략하고 중 핵심만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현재 지금 제가 이제 공판에 들어가는 이 사건은 제가 이 태블릿 PC는 최선이 쓴 게 아니고 김한수가 썼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JTBC와 검찰의 입수와 보관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증거훼손 조작이 일어났다.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JTBC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고 쟁점은 최서원이 썼냐 안 썼냐, 증거가 조작됐냐 안 됐냐 이 두 건인데 1심에서는 그냥 100% JTBC가 쓴 고소장을 그대로 검찰이 공소장으로 쓰고 재판부는 그 공소장을 그대로 벗겨가지고 판결문을 써서 고소장, 공소장, 판결문이 똑같은 초유의 사태로 제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1년을 복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제 디지털 조작 증거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이제 김한수가 요금낸 사실들이 드러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사실 지금 현재는 검찰이 굉장히 지금 수세에 몰렸고 재판부도 이제 1심에 비해서는 2심 때는 꽤 많은 우리 의견을 들어주다 보니까 결국 이미징 파일 제출하는 명령까지 이르게 돼서 재판 상황은 저희가 뭐 완전히 역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블릿 PC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자고 최서원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최서원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든 말을 받든 그거는 뇌물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건 서로 간의 비즈니스니까 사기죄가 될 수 있을지언정 뇌물죄가 될 수가 없는데 최서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서로 경제공동체로 공모를 했다 그래가지고 공범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 박근혜 대통령이 민간인 최서원과 짜고 삼성 돈을 받았다 해가지고 뇌물죄가 성립됐거든요. 그럼 이 연결고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이 서로 짜고 국정도 농단도 같이 하고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박 대통령과 최서원이 짜서 국정을 농단하고 같이 해먹기로 결의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태블릿 PC의 증거, 태블릿 PC로 국가 공무상 기밀을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최서원이 받았다는 요 증거 가지고만 지금 다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검찰이 박 대통령 재판 때는 이거 올렸다가는 이거 검증하자 그럴까봐 계속 꽁꽁 감춰가지고 제대로 검증이 안 되고 박 대통령 사건에서는 법적으로는 태블릿 안에 있는 문서 딱 3개 정부 기밀문서라고 주장하는 실제로는 기밀문서도 아닌데 기밀문서라고 주장하는 문서 딱 3개만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박 대통령과 정호성 비서관이 처벌을 받은 게 다지만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정치적으로는 박 대통령과 최서원의 공모관계는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아 태블릿으로 다 했구나 이렇게 알기 때문에 태블릿이 최서원 것이 아니라고 입증되는 순간에 공모관계가 무너져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탄핵의 논리들도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논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고문님께서 승소를 만약에 하시면 당연한 논리로 지금 다 이 지금 현재 그 대법원까지 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 최선 다 무너지게 되는. 그거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고요. 지금 이 태블릿 즉 우리 변희재 대표의 재판 내용 자체가 태블릿이 변조돼 가지고 모든 그 증거 나온 증거들이 다 박통이나 또는 박통 관계자들의 재판에 다 그게 유죄의 핵심 증거로 쓰였냐 그거는 또 별개도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여기서 어떻게 결론이 나온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재판에서 그게 바로 뒤집히냐 하는 그 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데 다만 이제 초기 사태가 진전이 될 때 이 태블릿이 최순실 거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걸 가지고 여러 피의자들한테 자백을 받아내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제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된다면 위협하게 수집한 증거에 기해서 또 취조를 하고 증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재판 자체에 대해서 피고인마다 사안이 다르겠지만 어떤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히 있죠. 옛날에 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뭐 많은 재판을 수사받고 재판받았던 피고인들 중에서 하소연하는 분들 중에서 정찰제 판결이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하면 판결문이 똑같다, 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변희재 대표의 1심 판결도 보면은 좀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 당시 JTBC가 보도한 내용 중에서 태블릿을 최소한 씨가 들고 다니면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한 걸 봤다라고 JTBC가 보도를 했고, 변 대표는 그 태블릿에는 아래 한글 수정하는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거는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기소된 내용 중에 JTBC가 태블릿으로 수정했다고 하는 보도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그게 허위라고 한 거를 기소를 했고 변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기록에 보면은 그 수정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 보도 나온 것들이 증거가 나와 있어요. 검사가 낸 증거 자체에도 보면.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최소한 옛날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양식 있는 판사들은 걸러내는 역할이라도 했는데 1심 담당 재판부는 걸러내는 역할도 제대로 안 해서 상당히 무성의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항소심에서는 지금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최소원이 사용했냐 또는 김한수가 사용했냐는 것은 태블릿을 가지고 실제 포렌식을 떠보면은 알 수 있고, 검찰 또는 JTBC가 보관하는 기간 중에 어떤 변형이 가해졌느냐, 가해졌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냐는 것도 포렌식을 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 때부터 요청을 한 사안입니다. 그것이 이제 수개월 지나서 이제 채택이 됐는데 지금 나와 계신 유튜브 채널이나 보도 매체들에서 국민들에게 좀 널리 많이 알려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진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밝혀지는 건 아니고, 제가 30년 법적 경험을 통해서는 힘과 힘이 부딪히면서 국민들의 지지가 관심과 지지가 보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덮고 지나갈 수 있다. 저는 이제 성향이 약간 보수 성향이고 자유주의적인 성향인데, 저 같은 사람들하고 미국에서는 리버럴이라고 하고 우리는 좌익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법이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인식한다는 거고, 저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면 없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풀어 말하자면 인터넷에 기사가 없는 건 존재하는 사실이 아니다.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면 그 사실은 없는 것이다. 또는 거꾸로 널리 유포시키면 그게 진실이고 그게 사실이 되는 세상이다. 이게 대중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 더 힘을 받아가고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개인 유튜브 채널이나 또는 국민들이 깨어서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활동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어떤 참정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뭐 혹시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시면 마지막이니까 손을 한번 들어가지고 질문 없죠? 예, 좋습니다. 잠시 후 2시 반부터 제 서관 422호 법정에서 태블릿 제8차 항소심 공판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빨리 가서 줄을 서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